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 컨퍼런스를 만들고 또 이끌고 있는 반장인 제가 용기 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낯선 점도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저희 계속 같이 해나갈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망의 레디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하필 제가 레디스를 발표 주제로 골랐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는 전에 있었던 곳에서 인프라 엔지니어 일을 했었는데 레디스를 주로 다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차가 낮다 보니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레디스가 인프라 단에서만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너무 많은 기능을 하고 또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개발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가 된다면 꼭 레디스 공부를 다시 할 거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미니 컨퍼런스에서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전에 해왔던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 발표 들으면서 중간중간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레디스는 무엇이고 개발자가 왜 레디스를 알아야 할까? 레디스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레디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되게 뻔하죠? 잘 써야 되니까. 장애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쉬워요. 설치도 명령 한 줄이면 되고, 사용도 명령 한 줄이면 다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친구가 맞는데, 왠지 이 친구는 잘 몰라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신기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는 알처럼 레디스 짱과 잘 놀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키, 데이터를 해서 값이 잘 들어갔는데 오케이가 떴어요. 근데 get을 딱 치니까 그 값이 안 나와. 이런 친구가 아닌데? 첫인상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사실 되게 여린 친구입니다. 만약에 레디스 장애가 한 대가 났다고 해도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 장애가 곧 전사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지만 저희가 레디스를 알아야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들웨어 단이지만 더 이상 인프라 엔지니어한테만 이거를 모니터링 하거나 성능 개선을 인프라 단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레디스는 개발자분들도 충분히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개발자라면 레디스를 잘 알아야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레디스와 잘 쭉 비교되는 친구 중 하나가 캐시디라는 친구예요. 둘 다 캐시 서버로 유명한 친구인데 왜 두 개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둘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둘의 각각의 장단점과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지 개발자여도 아키텍처를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먼저 레디스는 단순 캐시 저장소라고 보면은 굉장히 섭할 정도로 이제는 카프카 내가 할게 이 정도로 다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실시간 랭킹이라던가 알람이라던가 세션 스토어라던가 이제 메시징 스트리밍이라던가 캐싱 하나만을 위해서 레디스를 사용한다? 그럼 솔직히 돈 아까워요. 하나의 레디스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캐싱 저장소랑 보면은 레디스는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맨캐시는 캐시밖에 모르는 굉장히 간단하고 목적이 명확한 친구예요. 레디스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를 지원을 하는데 이 맨캐시는 로직 캐시이기 때문에 최대 1MB만 되는 스트링 키값밖에 데이터 모델로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레디스는 근본이 캐싱 저장소지만 이제 영구성도 보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냅샷이나 AOF 같은 방식으로 백업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구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지만 이게 RDB처럼 엄격하게 그 데이터 유실을 막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스냅샷이나 AOF가 그 당시 시점의 데이터만 디스크에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맨캐시드는 오직 캐시이기 때문에 절대 저장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캐시는 안 쓰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값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캐시이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하나가 맨캐시드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디스는 데이터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가령 레디스가 경도 위도 데이터 모델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과 많은 양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디스 분산 지원 같은 경우 레디스는 클러스터 모드를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반면 맨캐시드는 솔루션 자체에서 분산을 지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클라이언트端에서 해싱 처리로 분산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레디스는 트랜잭션이 보장이 되는데 이 멀티가 약간 스프링 DB로 치면은 커밋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커맨드가 딱 오면은 이 뒤에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그 원자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랭캐시드는 트랜잭션 이런 복잡한 거 지원해주지 않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랭캐시드가 멀티스레드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트랜잭션이 보장이 안 된다면 무조건 경합이 일어날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하스 알고리즘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스 알고리즘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제디스나 레추스나 레디션이고 맨캐시드는 솔직히 저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레디스가 이제 오픈소스계에서 유명해진 게 레디스 자체의 성능도 있지만 클라이언트端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캐시드는 컨셉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심플한 대신 우리는 빠른 캐싱을 지원하겠다 이거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레디스 그리고 그 레디스의 클라이언트端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령어나 스크립트 같은 걸 지원하는 걸 보면은 레디스도 CLI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로아 스크립트로 그 명령어를 스크립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맨캐시드는 텔레 프로토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텔레 커맨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멀티스레드 이제 유무로 봤을 때는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고 맨캐시드는 멀티스레드인데요. 싱글 스레드다 보니까 아무리 스펙업을 해서 CPU의 성능과 코어를 늘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스레드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레디스 같은 경우는 스펙업을 해도 성능 개선에 큰 효과는 바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레디스는 빨라야 하는데 왜 싱글 스레드를 지원하느냐 하면은 오히려 경합을 피하기 위해 싱글 스레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맨캐시드는 멀티스레드여서 이 친구는 코어를 CPU를 괜찮은 걸로 쓰면 스펙업을 하면은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캐싱 처리를 하려고 멀티스레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쫙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그쵸? 예영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다운침하고 레디스가 또 다운색이다 보니까 저라면 레디스를 고를 것 같아요. 캐싱 서버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한 서비스에 한 대씩 이렇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은 회사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레디스 한 대에 같이 이용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트린키 값만 지원하는 맨캐시드보다는 레디스가 좀 더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레디스를 추천합니다. 아까 멀티스레드에서도 경합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캐시드는
경합을 피하기 위해 카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카스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get을 해서 값을 받을 때 카스 토큰을 식별자로 함께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 값을 변경해서 업데이트를 치려고 하는데 랭캐시드가 클라이언트가 준 카스 토큰과 지금 현재 원본 값의 카스 토큰을 비교를 해요. 그 두 개가 일치하다면은 이거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기존 값이니까 바로 변경을 하고 만약 다르다면은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값을 바꿔치기에 업데이트한 거니까 클라이언트의 업데이트 요청은 실패를 합니다. 다음은 레디스가 싱글 스레드임에도 빠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맨캐시드랑 레디스는 항상 비교가 되는 대상인데 어디에도 레디스가 더 느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 멀티스레드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지 않나 싶잖아요. 그럼에도 레디스가 싱글 스레드임에도 빠른 이유는 IO 멀티플렉싱 방식으로 IO 작업은 이제 IO 소켓을 모니터링하는 이벤트 루프가 담당을 하고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준비가 된 스레드만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준비된 IO 요청을 선별해서 작업 큐에 적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싱글 스레드, 레디스 엔진이 이 큐에 쌓인 일만 하나씩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벤트 루프가 없었다면은 레디스는 이 소켓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얘 언제 요청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요청에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걸 작업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스케줄링까지 관리하고 그러면 싱글 스레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IO 멀티플렉싱 방식이 뭐야 싶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러킹 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러킹 IO는 이 손님 스레드가 손을 들어요. 커널이 점원이 자기를 봐줄 때까지 손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이 친구 입장에선 다른 작업을 못하니까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멀티플렉싱 방식은 점원이 손님이 손 드나 안 드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벨을 울려서 날 좀 봐주세요라고 알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소켓들이 있고 그 소켓에서 이벤트 발생했어요 하고 알람이 울리면은 이벤트 루프가 작업을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또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디스 6부터는 멀티스레드라던데? 이러면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도대체 어느 블로그 말이 맞는지 싶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레디스 엔진, 그러니까 레디스 작업을 처리해주는 건 싱글 스레드로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레디스 6부터는 멀티스레드가 도입됐냐 하면은 이 IO 작업을 더 빠르게 하려고 스레드 IO 풀을 만들어서 IO 작업만 전담해주는 스레드를 3개, 스레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은 여전히 싱글 스레드인데 IO 작업만 전담해주는 IO 스레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멀티 스레딩이다. 여기까지도 이해 가시나요? 공식 문서를 보면은 레디스 공식 문서는 거의 이제 컨피그에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IO 스레드가 4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무조건 레디스 엔진 스레드예요. 그래서 4라고 표시된다면은 하나를 뺀 세 가지만 IO 작업만 하는 IO 스레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더 빠른 성능을 만들고자 IO 스레드로 아예 읽기 작업까지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오히려 스레드 작업을 다른 스레드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 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작업이나 쓰기 작업은 여전히 싱글 스레드가 하는 게 성능에 더 이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디스의 모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레디스의 엔진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 하나와 그 마스터 노드의 복제본, 리플리카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스탠드 얼론 모드와 여러 클러스터 모드의 여러 샤드로 나눠가지고 그 샤드에 각각의 마스터 노드를 있고 각각의 마스터 노드 하위에 리플리카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안 되실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라스틱 캐시 AWS 공식 문서인데요. 이제 스탠드 얼런 모드를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노드, 마스터 노드 한 대와 복제본 리플리카 노드가 그 하위에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읽기 쓰기 작업을 다 하고 리플리카 노드가 마스터 노드의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마스터 노드가 죽어도 리플리카 노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용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반면에 클러스터 모드는 여기 슬롯을 보시면은 이 슬롯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샤딩 처리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 슬롯만 가진 프라이머리 노드와 또 그 다음 슬롯을 가진 프라임 모드가 나뉩니다. 따라서 두 개 스탠드 얼론 모드는 마스터 노드가 마스터 노드에서 모든 값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클러스터 모드는 슬롯이 샤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슬롯 8192번에 있는 값을 찾고 싶은데 이쪽 프라이머리 노드에 질의를 하면은 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두 가지 모드에 각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탠드 얼론 모드, 이제 멀티키가 약간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둘 다 멀티키를 쓸 수가 있으나, 먼저 멀티키가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위에서는 set, get 하나씩 명령어 커맨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멀티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작업을 단 한 가지 멀키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멀티키가 요게 원 트랜잭션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멀티키를 쓰시면은 그 뒤에 있는 작업들이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테스트 1의 키에는 1을 넣는다. 테스트 2의 키에는 2라는 값을 넣는다. 테스트 3이란 키에 3이란 값을 넣는다. 이거를 한 줄 한 줄 이제 스레드 하나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레드가 이 원자적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mget으로도 한 번에 많은 양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모드에도 이 멀티키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롯이 다르다 보니까 멀티키를 이 키들이 동일한 슬롯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모드에서 멀티키를 사용하려면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조작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 괄호를 치면은 해싱 값이 적용이 되고 이 동일한 해시 태그가 있으면은 동일한 슬롯으로 적재가 돼가지고 그 경우 멀티키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이 방식이 마냥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레디스 관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슬롯들이 그 균등한 값 분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한다면은 특정 슬롯만 비대해질 수 있어서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멀티키 같은 경우는 되게 성능 개선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잘 쓰면 좋다로 요약할 수 있는 A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 않는다면은 클러스트 모드보다는 스탠드 얼런 모드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멀티키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제본의 개수는 스탠드 얼런 모드는 최대 5개,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 1개에 복제본 최대 5개에서 총 6대까지 최대로 만들 수 있고, 클러스터 모드는 샤드가 최대 15개니까 복제본 샤드 15개에 각각 샤드의 프라이머리 노드의 각각의 복제본은 최대 5개, 결론적으로 75개의 노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 데이터가 많이 쓰일 거고 또 빠르게 데이터가 적재된다 하면은 처음부터 클러스터 모드를 가는 걸 권장을 드려요.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얼런 모드에서 클러스터 모드로 라이브로 엔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반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많이 쓰일지 모르겠다 하면은 웬만하면 스탠드 얼런 모드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싼 클러스터 모드 쓰다가 이제 좀 더 저렴한 스탠드 얼런 모드를 쓰는 게 어려워요. 페일오버, 그러니까 복구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점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클러스터 모드에서 이제 CRC16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슬롯 값 총 개수로 나눈 나머지의 해시 슬롯이 할당이 된다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아직 찾아보질 못해서 찾아보고 블로그를 한번 써보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루카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빠르게 이제 자동 복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마스터 노드와 각 리플리카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센티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센티널은 그 노드의 상태 체크나 마스터 노드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령 마스터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센티널은 리플리카 노드랑 마스터 노드를 다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센티널이 지금 마스터 노드 상태가 이상하다고 다른 센티넬들에게 알려요. 그러면은 최소 3대의 센티넬이 있다면은 과반수의 센티널, 그러니까 최소 2대의 센티널들이 마스터 노드의 장애를 확인하면은 그 마스터 노드는 페일오버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페일오버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센티널끼리도 리더 투표를 진행해서 리더가 된 센티널이 페일오버를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더 센티넬이 리플리카 노드에게 마스터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스터 노드의 승격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컴피그에 스탠드 얼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리카 노드를 마스터 노드가 죽는다면 이 리플리카 노드를 승격시켜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리플리카의 우선순위가 낮은 복제본이 있다면은 그게 제일 1순위로 마스터 노드로 지정이 되고 이게 없다면은 마스터로부터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신한 복제본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없다면은 마지막으로는 이 두 노드 중에서 아이디의 사전순위 더 빠른 노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마스터 노드로 지정이 되고 죽은 마스터 노드는 서버가 다운이 되고 새로운 노드가 리플리카 노드로 연결이 돼요.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단은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제 서버들의 IP는 다 다르지만 센티널이 이 신규 마스터 노드를 승격시키고 클라이언트 단이 요청을 오면은 이 마스터 노드의 IP를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은 그냥 평소처럼 코드 수정 없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 죽을 순 있긴 해요. 그 쿠팡 사례가 있는데 쿠팡에서 레디스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 데이터 값을 레디스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스터 노드든 리플리카 노드든 나 더 이상 저장 못하겠다고 죽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복구하려고 며칠은 쿠팡 서비스를 이용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이거를 이제 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버 자체가 죽는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 단의 이슈, 뭐 가령 프로덕션 환경에 모든 키를 다 조회하는 커맨드를 날린다거나 그런 작업이 있으면은 그 커넥션이 끊어지고 새로운 마스터 노드 승격하고 기존의 마스터 노드의 커넥션 끊고 내린 다음에 새로운 리플리카 노드로 띄우고 이런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커넥션 물고 있으면은 그냥 CPU는 계속 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블로그에서 오픈소스를 다 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클러스터가 멀티키를 쓸 때 에러 그 함수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멀티키를 썼는데, 같은 슬롯에 있는 키들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에러를 뱉고, 만약에 같은 슬롯에 있는 키 값들이지만 클러스터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은 다시 시도해봐라는 에러를 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디스의 영속성에 대해서 빠르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캐시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데이터도 재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두 가지 그 백업 방식인 RDB랑 AOF가 늘 비교가 되는데요. 솔직히 저는 AWS의 엘라스틱 캐시만 사용을 해봐가지고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에는 버전 3 이후로는 AOF 방식을 아예 지원을 안 해요. 클러스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캐시 3.2에서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모드를 쓴다면 AOF는 아예 사용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거의 7 버전이다 보니까 AWS를 쓰면은 사실상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하지만 또 오픈소스 레디스에서는 요거가 이게 좀 느리고 그 데이터 파일 값이 크지만 이 친구보다는 더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쓰되 디폴트로 그 데이터가 백업될 때는 이 AOF 파일로 렉스가 복구가 된다고 해요. 제가 그 왜 지원 안 해주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느린 것도 있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요 RDBS 같은 경우에는 이 RDB 파일 저장은 무료로 해주는데 이 RDB 파일을 다른 뭐 버킷이라던가 다른 외부 저장소로 보내면은 데이터 전송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설명을 드리면은 RDB는 저희가 생각하는 백업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 백업 시작한다 하면은 딱 그 시점에 데이터들만 저장을 해요. 예시로 저장하기 직전에 set hello world를 치면은 이 데이터 값만 저장이 되는 건데 반대로 AOF는 모든 그 명령어 기록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 이 최신직 시점보다는 그 전 시점으로 복구하고 싶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실수로 모든 데이터를 다 날리는 커맨드를 쳐서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AOF 파일에 이 커맨드를 날리기 전 시점으로 복구를 한다면 모든 데이터들이 유실 없이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RDB 같은 경우에는 백업 시점만 그 스냅샷이 되기 때문에 이런 AOF처럼 원하는 작업 시점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R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존이 필요하나 어느 정도 유실은 감수할 수 있는 경우. 반면 AOF는 진짜 장애 직전까지 그때 데이터는 다 있어야 돼 하는 경우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에는 AOF가 대부분의 버전들은 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엘라스틱 캐시는 절대 연구 서버로는 쓰지 말라고. 원래 컨셉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RDB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연구 저장소로 쓰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서는 두 가지 다 쓰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정작 디폴트 설정에 AOF는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은 노에서 yes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인스턴스를 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업을 할 때의 메모리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팍 쳐가지고 장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케이스 모두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백업을 할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은 메모리를 바라보다가 부모가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값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 기존의 메모리보다 2배를 쓸 수가 있대요. 그럴 경우 이제 서버가 죽게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키들을 저장할 수 있는 맥스 메모리를 50% 이하로 설정을 해서 모든 메모리가 꽉 차도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하고요. 그리고 꽉 차더라도 그 디스크 메모리를 스왑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되게 성능으로 안 좋긴 하지만 얘가 메모리가 가득 차서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성능이 느려져도 스왑을 해서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다 차면 백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요 레디스 설정할 때 오버커밍 메모리를 1로 해서 스왑 메모리를 사용해서 백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RDB 방식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RDB 방식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이걸 지워주시면 되고 이제 공식 문서에서도 AOF의 내구성을 그걸 강조하고 있어서 RDB보다는 두 개 쓰되 AOF 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현업에서 맨캐시디를 쓰는 경우는 사실 못 봤어요. 근데 레거시에서는 맨캐시드가 먼저 나온 솔루션이기도 하고, 레거시는 계속 맨캐시디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큰 회사일수록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디스 천재인 피츠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성님이 말씀하신 제이슨이 맨캐시디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저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 레디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코스트로 주셔서 고생 감사합니다.